오늘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특유의 발언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헌법 유린 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다 갈아치웠는데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상당히 과격한 강성 발언이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여당 대표의 입에서 대법원장을 향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뭐 찾아봐도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질 않는데 김수희 평론가는 저 이야기 오늘 아침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말 실수이기를 바랐습니다. 말을 하시다가 좀 격양돼서 나온 길을 바랐고 진심이면 정말 큰일인 거죠. 여당 대표라는 자리도 물론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겠지만 대법원장은 상권 분립에서 삼부 요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 중에 하나인 것이고 저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동을 가졌는데 거기다 대고 국회의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었고 다른 뭐 사법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진의가 있다면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차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에 굉장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좀 수습하는 발언을 내놓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기조 위에서 몰아치는 이런 걸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출 권력이 입법 권력, 그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작 내란 얘기하면서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한테는 별 문제 제기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조금만 더 있어봐라. 이것만 나오면은 해산감이다. 이런 식으로 그 연기만 피우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의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근데 왜 국민의힘한테는 그렇게 강경 모드로 못하고 그냥 멀찍이서 비판만 하고 때로는 손 마주 잡고 대통령하고 세 명이서 웃기도 하고 이래놓고는 왜 대법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하게 하는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계엄 선포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걸 급하게 대법원에서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이게 이제 뭔가 있는 거다.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로 이어지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의 상징적 사법부의 수장이고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대법원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진상을 파헤치면 진상을 밝혀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점점 발언이 강해지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리고 선거에서 진 것도 아니고 선거에 이겨서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사실상 정치 보복이죠. 5월 1일 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게 뭐 위법한 일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좀 빨리 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 정치적 보복에 나선다. 그러니까 겉 모양새는 정치적 보복으로 보이고 실제 내용은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을 더 늘리는데 이 늘리는 사람과 그리고 실제 지금 있는 사람들의 임기를 보면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3분의 2 이상을 임명하는 사실상 이재명 사람으로 대법관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기회가 된다면 검찰의 공수처를 하든 아니면 법원에 뭔가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 후에 있을 재판에 대한 내관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냐. 아, 예. 결국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로 다 이어지는 거다. 그거죠. 예. 그 속내를 감추면서 결국 겉으로는 대통령 선거 전에 당신 혹시 뭐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짜고 우리 공격한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보복으로 보일지언정 실제로는 지금 대법원장을 보복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결국은 사법부 장악을 하기 위한 그런 욕심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윤재관 수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치외법권입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의회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이 직접적인 선출하는 최고 권력자의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전례를 만들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주인이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사법부가 결심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그렇고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절제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을 목전에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를에 대한 선거를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정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요. 조희대 재판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민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이 세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누구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 이제라도 완전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제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윤재관 대변인의 이야기도 인상적인데 말이죠.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한 이야기 두 개가 있죠. 대법원장이 뭐라고가 하나고 또 하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열심히 하십시오. 뭐 민주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게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다. 나도 이미 공청회 한번 했었다.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또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괜찮다. 열심히 해라. 나하고 상의 안 해도 좋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저기서 이제 앞으로 좀 걱정되는 건 뭐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여당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 했는지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텐데 모든 세상 정치권의 언어는 결국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이제 자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라고 검찰총장이 뭐라고 여당 대표가 뭐라고 야당 대표가 뭐라고 장관이 뭐라고 총리가 뭐라고 아마 이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 제가 야당 의원들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그걸 받아서 또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저런 이제 언어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좋은데 뭐 정청래 대표 얘기는 이해가 돼요. 아니 임명직인 저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판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판에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언어가 좀 지나치게 거칠어들지 않았느냐라고 대단히 많이 생각할 것 부적절하죠. 같은데. 예. 부적절하고 특히 그 보통 이제 뭐 여당 대표하면 의전서일 6이냐 7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민주당의 그 의석수가 이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이 야당과의 관계나 그다음에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큰 자리인데
여기서 본인이 분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뭐 그걸 오히려. 불사하고 있는 거죠. 뭐.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치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권 초에 내가 지금 보니까 조국 대표 사면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굉장히 차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한 명으로 지금 그 정청래 대표도 이미 포함이 돼서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결국 극렬 자기 지지자들한테 소구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뭐 30일 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 관련한 긴급 공청회도 청문회도 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는 아직 안 됐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뭐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에 관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청문회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운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굉장히 심각한 헌법 파괴적인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 당장 나경원 의원은 또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요. 김수희 평론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저는 길들이기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그런 국민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민의 어떤 여론과 힘으로 좀 교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 문제가 됨으로써 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나경원 의원 본인이야말로 사실 얼마 전에도 재판 구형이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굉장히 뒤늦게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와서 겨우 구형이 이루어졌고 징역 2년 상당히 높은 형량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실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나경원 의원한테 윤석열 오빠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된 표현이긴 했으나 근데 사실 그 시발점에는 나경원 의원이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 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비호감을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딱 그림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 그림이 되는 순간 어떤 정치권 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양당의 문제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고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저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도와주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장외투쟁 한다고 했는데 그 계기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하면서 여지없이 현장의 피켓에 윤어게인 같은 것이 등장을 하고 극우 집회로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다시 볕단 나르는 형제처럼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집권 초기에 좋은 분위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저격하다가 어느 정도 날려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흘려버린 볕단을 다시 국민의힘이 주워가지고 민주당한테 주는 이런 그림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김수희 평론가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준 것 같은 게 가령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 계엄에는 반대하면서 탄핵에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이상한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그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에 또 그야말로 그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강해질수록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그런 공세가 이 지리멸렬했던 야당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반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 조국혁신당까지 가서 이런 거칠고 강한 압박과 공세가 국민적 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야당에게 저런 식으로 오늘 뭐 나경원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가 뭐 세상
지난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이 41%라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 생각하면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주장한다면 나는 그걸 지지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나경원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김수희 평론가 얘기 들으면서. 나경원 의원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없죠. 본인 재판을 어떤 국민이 1심 재판을 6년 동안 봤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출신 그리고 본인 가족의 이 사법부의 연관성 이런 것들과 연관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불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경원 1심 재판이 아직도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도대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재판을 하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대법원의 그 잘못된 판단들 이런 것들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본인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분노스러웠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면 본인이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1심 재판에 이렇게 됐으나 1심 재판과 끝날과 동시에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이재명 대통령만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생각 없으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나경원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 네, 뭐 자격이 그거를 없습니다. 일축해 버리시네요. 네. 예. 그리고 김철원 네. 김철원 네. 사무총장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뭐 본인 재판을 얘기한다면 그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굉장히 힘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이렇게 뭐 살려주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말이 안 되는 예. 정당 그 야당폭이 있긴 있어요. 야당폭이 있긴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게 잘 하고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게 결국 윤석열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화면에 나오고 그럴 때 외에는 별로 박수 받고 준비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입니다. 곰탕도 제탕까지는 그래도 맛이 있어요. 3탕, 4탕은 맛이 없어.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 재판부하고 그다음에 특검 연장 그 기한 연장하고 수사 인력 더 넣고 이렇잖아요. 그게 3탕, 4탕 정도 되는 거예요. 벌써 국민들은요. 이제 김건희,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고개 돌립니다. 그거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초기 실정 초기에 그 좀 분위기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힘자랑 너무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믿고 너무 그렇게 막 그 압박하고 질러대는 모양 같은데 제가 보는 정치 민주당이 너무 거칠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막 해요. 막. 근데 그게 국민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전 정권이 너무 뭘 못했기 때문에 그 전 정권 윤석열 김건희 얼굴이 화면에 나오면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나는 건데 이 약효도 거의 연말이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리 김건희 씨가 오늘 재판을 통해서 그 공개석상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지요. 그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사이를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한번 기자의 리포트와 함께 담아서 보시죠. 또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소리에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묶은 머리에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방청객들을 향해 꾸벅 인사하고 변호인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늘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후 12시 35분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발해 1시 2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 답한 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에서 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여사의 범죄 수익은 총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특검팀은 형 확정 전 범죄 수익의 임의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리포트로 오늘 김건희 씨 첫 공판 모습 지켜보셨습니다. 김수희 평론가, 남편하고는 대조적이네요. 남편은 지금 2달 넘게 재판이든 특검이든 일체 안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나오라 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더 정치인답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뭐 제 워딩 아닙니다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위험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농 섞인 그런 풍자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요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가슴이 서늘해져요. 그러면 들으시는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늘 그때는 얘기 못 하고 이제 끝났다고 막 이제 와서 그 얘기하느냐 지적을 받으면 사실은 조금 생각하게 되죠. 예, 계속 얘기하시죠. 일단 뭐 오늘 첫 재판이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게임은 끝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막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정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를 통해서 나온 사실들로 이미 그 피고인의 사기가 꺾여 있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후자의 사례로 보이고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대항하는 김건희 컬렉션이다. 뭐 금거북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뭐 최종 네. 재판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속수무책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찌하고 김건희 씨를 어찌할 거냐. 이 질문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요. 예. 지금도 그 당의 구성원들이 예. 찐윤, 언더 찐윤이라 하잖아요. 그분들이 딱 60명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요. 그분들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입니다. 그분들이 예. 원내대표도 만들고 당대표도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 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그걸 원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지역구가 영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저 보석 신문에는 나온다고 해요. 네. 이거 사법 쇼핑 아니냐. 정말 내란 재판에는 나오지도 않고 특검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정작 또 보석 신청하고 거기에는 나오겠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금 보석 신문 중계 허가해달라고. 요즘 법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내란 특검이 이렇게 하면 이거 또 불허했다가는 또 민주당한테 혼날 것 같은데. 중계해야 되겠죠. 예. 재판부가 괜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계하는 게 맞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두 사악한 자의 여론 관리가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좀 꽤 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좀 움직여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윤석열을 보니까 저 반대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건희가 지금 재판에도 계속 나오고 저런 모습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러한 그 사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계속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설령 조금 더 파괴적인 내용들이 담은 게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께 이것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계속 가야겠죠. 그와 동시에 민생 문제와 또 이번에 뭐 유엔 총회에서의 모습처럼 외교의 완벽한 복원 이런 것들을 함께 가면서 국가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이제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줄 알았네. 오늘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국가를 심상치 않다.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민주당 쪽으로 가고 모두의 있다가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합쳐질 것 같다. 뭐 예. 시간 문제죠. 그건 당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김선희 평론가님 하고 다른 일어나셔도 겁니다. 좋고요. 네, 예.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자, 또 유엔 총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어떤 연설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인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END 뭐 어떻게 보면 또 엔드 냉전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자는 취지로 또 엔드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정치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엔드 끝내고 공존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 오늘 뭐 네. 토론 어떠셨습니까? 뜨겁고 재밌었습니다. 뜨겁고 재밌었습니까? 예. 뭐 하나 더 물어봐야 된다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알겠습니다. 몇 번을 우려먹으십니까? 네, 김수희 평론가는 조금 전에 먼저 일어났고요. 두 분과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나왔었던 다섯 손가락의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